얘네들이 왜 욕을 먹는 줄 아십니까? 정치인들, 권력자들 비리 많은 거 누가 몰라. 원숭이가 아니고서야 다 알아. 근데 남의 비리들 지적하면서 본인들은 뒤에서 그보다 더한 개 패급 짓을 한다는 거. 그리고 겉으로는 누구보다 깨끗한 척을 하고 있다는 거. 게다가 멍청하게도 이 모든 것들을 국민들에게 결국 들킨다는 거. 진짜 한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참, 지들은 이런 짓을 하고 검찰 독재니 검찰 공화국이니 이딴 소리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게 역시 내로남불 종족은 뭔가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조선일보의 단독 기사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 남욱에게 대장동 관련 4명만 구속시키겠다라는 타이틀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끝을 정해놓고 즉 수사의 범위와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수사를 시작했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욱 변호사가요 법정에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지난해 남욱이 입국하자마자 체포가 됐었잖아요. 이 사진 기억하시죠? 초췌한 모습의 남욱이가 입국을 하자마자 이렇게 체포가 되는 상황. 이번 법정에서 그는 지난 정권의 검찰에서 즉 정권이 바뀐 후 새로 바뀐 수사팀이 아닌 그 전 수사팀입니다. 다시 말해 친문 수사팀. 이들이 남욱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너를 선처해주겠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4명만 구속을 시키겠다. 말로만 듣던 이런 일들이 진짜로 있기는 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수사팀이 바뀌기 전에 대장동 수사는 남욱이 말한 검찰의 이야기대로 그대로 흘러갔고 당시 성남시의 윗선들, 즉 이번에 구속된 정진상이니 이런 애들 그리고 이재명에게까지 닿지를 않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대장동 수사는 친문재인 성향의 검사들이 담당을 했었고 이미 대장동 의혹의 캐파, 스펙트럼이 다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유동규, 김만배, 남욱, 즉 민간 사업자들만 기소를 해서 꼬리 자르기 논란이 있었잖아요. 윗선이 있는데 저기 이재명이 있는데 왜 이재명이랑 측근들은 안 잡냐 이런 말들 있었거든요. 역시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우리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기사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남욱 변호사의 조서에 따르면 지난 수사팀은 작년 10월 남씨 측 변호인에게 2차례나 전화를 걸어서 지금 정영학이가 남욱 씨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려고 하고 있으니까 입국을 해라. 유동규와 김만배, 성남시의회 의장 최윤길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1명 등 총 4명만 구속하겠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남욱은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입국을 했지만 이게 웬걸 바로 체포가 돼버렸죠. 지딴에는 지한테까지 수사가 안 가고 다른 애들만 구속할 거라고 하니까 존나 편안한 마음으로 입국을 했겠지. 잡히더라도 체포가 되더라도 풀려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된통 뒤통수가 맞은 셈인데 이후 수사는요 실제로 검찰이 남욱에게 말했던 것처럼 유동규와 김만배 그리고 최윤길까지 구속 기소를 했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본부장은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정황상 보면 이 사람이 바로 전 검찰 수사팀이 말을 했던 성남시의 공무원 1명인 듯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어떻게 드러났냐? 지난 7월 수사팀이 전면 교체가 되고 난 후 재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전부 다 드러난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을 하면 만약 검찰 수사팀이 교체되지가 않았었더라면 정권이 바뀌지 않았었더라면 이재명 건재했을 거예요. 정진상, 김용 이런 애들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죠. 요즘 뉴스들 가득 메우고 있는 대장동 관련 새로운 증언들, 새로운 사실들, 수사 결과들이 수사팀이 안 바뀌었으면 우리 전부 다 몰랐을 거라고. 남욱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정보를 흘렸던 수사팀 관계자는 연락을 해봤지만 닿지를 않는다고 하던데 너무너무 놀랍죠. 우리가 막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그 수사기관의 부패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아까도 말을 했지만 이거 수사팀 안 바뀌었으면요 이재명 아주 건재해서 날뛰고 있었겠구나 라는 사실에 또 놀랍습니다. 결국에 남욱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수사를 조작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참 뭔가 대장동이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재명 대선 토론 당시에 즉 수사팀이 바뀌기 전에 혹시 이런 거를 믿고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명언을 남긴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뒷거래가 국민들 모르게 있었으면 이런 대형급 정치 비리 의혹을 뭉개듯 윗선에게까지 닿지도 못하게 손을 쓸 수 있었는지도 참 신기하고 지들은 이딴 짓을 벌이고 마치 모든 건 검찰 때문이라는 듯 검찰 개혁이니 검찰이 악이라느니
개소리를 했던 것들도 놀랍습니다. 결국 지들이 더 악마처럼 검찰을 이용한 거잖아. 검찰에게 권력으로 짓누르며 압박을 했을 테고 뭐 끼리끼리 똑같은 놈들이었겠지만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지 이딴 개수작은 벌이지 않을 거잖아요. 아니 결론을 내놓고 구속할 인물까지 다 미리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게 어딨어. 슈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2022년 5월 당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요 여러분, 그 이후 지금까지의 대장동 관련 수사들 전부 우리는 알지 못한 채로 이 비리의 끝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이재명이 몸통이 아니었었나 보네 하고 흘러갔을 거라고요. 소름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부정으로 뒤덮였을 걸 생각하니까 탁살 돋지 않으세요? 지난 대장동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들은 대체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으며 그들은 얼마나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확신을 냈기에 수사를 저렇게 정해놓고 저딴 식으로 진행을 했을까요? 남욱이도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짜로 이재명이 대통령 될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빵에 가더라도 금방 나오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잖아. 검찰도 그렇고 지난 5년 동안 진짜 문재인 정권은 거의 이건 암흑의 시대야. 암흑의 시대. 온 사방팔방 비리가 넘쳐 흐르던 최악의 정권인 문재인의 5년. 탈원전이나 태양광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해서 이거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장동에도 문재인 정권의 이름이 나올 줄이야. 문재인과 이재명 사이가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문재인 정권의 수사팀이 대장동을 수사하는 요걸 보고서 말이죠,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대장동뿐만이 아니었겠구나.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던 역대급 비리들, 의혹들, 이렇게 대장동처럼 결론을 정해놓고 꼬리 자르기로만 마무리한 그런 비리들이 분명히 더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결론에 닿게 됩니다. 형량을 정해놓는다거나 수사를 받을 인물을 정해놓는다거나 누구까지만 집어넣겠다라거나 이렇게 오가는 딜들이 분명히 다른 수사에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경에서 열심히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서해공무원 월북 조작,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자료 다 뒤지고 지금 열심히 수사 중일 거란 말이죠.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수사를 했던 것일까? 제대로 진행이 됐었던 것일까? 그런 의문이 남는단 말입니다.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느냐? 탈북어민 3명이 16명을 배 안에서 살해했다고 하는데 배 안에서 혈은 한 방울도 감식이 안 되고 무기도 발견이 안 됐다는 거. 사실상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문재인 정권은 이 탈북어민들이 살해범이 맞으니까 무조건 북송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북송 결국 시켰잖아요. 혈흔이 발견 안 됐다는 건 그들이 북송되고 난 후 정권이 바뀌고 나서 새롭게 나온 사실이고, 이것뿐입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당시 서해 공무원은 월북을 한 사람이라고 가족들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월북이라고 단정을 짓고 급하게 마무리를 하더니 정권 바뀌고 재수사 들어가니까 당시에 서해 공무원이 한자로 된 구명조끼 입고 있었고 팔에 붕대도 감고 있었고 이 공무원이 실종이 됐었다는 걸 일찌감치 국가에선 알고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 정권 바뀌고 나서야 국민들이 알았잖아. 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대장동 수사도 저렇게 윗선까지 닿지 못하게 하고 꼬리를 잘랐다는 걸 새로운 수사팀에서 밝혔으니 이러니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국민들이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못 믿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만 하면 슈바 거짓말인 게 다들 통이 나는데 어떻게 믿냐고. 역시 저 위선 덩어리들, 좌측 애들은 진짜 클래스가 다릅니다. 착한 척을 할 거면, 날개 달린 천사 코스프레를 할 거면 쓰레기 짓을 하지를 말든가, 그리고 들키지나 말던가. 얘네들이 왜 욕을 먹는 줄 아십니까? 정치인들, 권력자들 비리 많은 거 누가 몰라. 원숭이가 아니고서야 다 알아. 근데 남의 비리들 지적하면서 본인들은 뒤에서 그보다 더한 개 패급 짓을 한다는 거, 그리고 겉으로는 누구보다 깨끗한 척을 하고 있다는 거, 게다가 멍청하게도 이 모든 것들을 국민들에게 결국 들킨다는 거, 진짜 한심합니다. 자, 대장동의 핵심 증언들이 재판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남욱의 증언도 우리 국민들이 전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인데 이거 이재명이나 문재인 봤을 텐데 기사. 그렇죠? 저는 정말요, 이 둘이 포토라인에 서는 걸 하루빨리 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국민들을 기망하고 저 따위 짓을 저지른 이들에게 법의 심판이 내려지는 그날, 레알 저는요 잔치국수 한 그릇 시원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찰지게. 오늘의 시안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